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유형 5번째 상악함수의 값과 2차 방정식 관련된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20번부터 22번까지의 세 문항을 함께 이번 시간 정리해 볼 텐데요. 자, 우선 상악함수의 값과 2차 방정식이라는 타이틀을 닫게 2차 방정식 관련된 성질들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대표 문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이렇게 돼 있는 게 x의 개수, 일차항 개수가 되어 있고요. 상수항 1,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근데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주어지기를 2-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사인 4제곱하고요. 코사인 4제곱의 합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가 되어 있고, 단 세타는 0보다는 크고요. 4분의 파이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나온 예각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값을 구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첫 접근은 당연히 2차 방정식의 성질 이용해야죠.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은요. 한근이 2-루트 3이라면 다른 한근도 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2차 방정식 성질에서 다른 한근은 2 플러스 루트 3일 거야. 즉 켤레인 근, 루트 앞에가 부호가 다른 근이 또 하나의 근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두 근이 나와 있는 거니까 사실상 근과 개수 관계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과 개수와의 관계 적용시켜 보면 두 군의 합하고 곱을 떠올려 보셔야 되겠죠. 근데 곱은 어차피 1이고요. 여기 상수항 1 나와 있는 거 보여. 자, 그럼 두 군의 이제 합을 이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합은요. 우리가 2차 방식 공식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근과 계수 관계 공식 기억나시죠?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자, 이게 바로 요 두 수 더하면 4입니다 라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이 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텐데, 탄젠트 나오면 우리가 그래요. 코분의 사,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자, 탄젠트의 역수니까요. 사분의 코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이게 4구나. 좀 더 정리해 보죠. 분수 두 개니까 통분해 볼게요. 그럼 분모는 사인, 코사인의 곱이고요. 분자 봤더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죠. 근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합이 얼마예요? 1이죠. 이 분자 1이기 때문에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분의 1 이게 4죠.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네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을 알 수 있어요. 바로 4분의 1이라는 거. 양변 역수치했습니다. 자, 그럼 이 곱을 통해서요, 우리는 곱셈 공식 변형식 이용해서 이렇게 4제곱의 합 구할 수 있죠. 그쵸? 자, 4제곱의 합 어떻게 변형식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약식기호로 그냥 쓸게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요 기준으로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앞에 항 제곱하면 사인 4제곱, 뒤에 항 제곱하면 코사인 4제곱이고, 자, 이제 필요 없는 항 소거해야죠.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사인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잖아요. 그래서 1의 제곱 1이고요. 마이너스 2의 이렇게 사인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인 코사인 곱이 4분의 1이니까요. 제곱하면 16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8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8분의 7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확인이 되겠죠? 요 8분의 7이 정답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쓰인 2차 방정식의 성질, 개수가 유리수일 때 다른 한근, 이렇게 켤레인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근과 계수 관계 통해서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얻어내는 조건 가지고요.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식 이용해서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 보시면 2차 방정식이 주어지기를 kx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k 플러스 2x 더하기 k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야. 여기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2차항은 반드시 있어야죠. 즉 k는 0이 아니구나 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미리 쓰고 시작할게요. k는 지금 0은 아니구나 라는 조건을 알아낸 것이고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주어지기를 사인 세타하고 이렇게 코사인 세타하고가 두 근입니다 라고 나와 있을 때 자, 나올 수 있는 세타의 값을 다 구해서 더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세타의 값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세타는 0보다는 크고요 2파이보다는 작은 범위 안에서 찾으셔야 되겠고 k는 상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됐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두근이 사인, 코사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죠 역시나.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사인은 s로 코사인은 c로 그냥 좀 약자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즉 k분의 k 플러스 2라고 설정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자, 사인 코사인의 곱은요. 바로 두근의 곱 공식에서 a분의 c, k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사인, 코사인, k 이렇게 해서 요 s, c 그리고 k라는 이 세 개의 문자로 연결된 식입니다. 그쵸?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풀지?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식이 떠올라야죠. 합과 곱. 그것도 하필 사인, 코사인인데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사인, 코사인 자, 요 합의 제곱은 1 더하기 2사코입니다. 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다가 요걸 대입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k로만 등식이 표현될 겁니다. 자, 그러면 k 제곱분의 k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1 더하기 2사코니까 사코 자리에 이거 대입하면 k분의 2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겠죠. 자, 앞서서 얘기했듯이 k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k 제곱을 곱해 볼게요. 이렇게 저변 정리되어 있고 k 제곱 곱하면 여기는 다음과 같이 나오겠네요. 자, k과는 2차 방정식입니다. 정리 좀 해보죠. 좌변의 k 제곱, 우변의 요 k 제곱 소거 되고요. 자, 우변에 남는 거 보면 2k 제곱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4k는 우변으로 이항할 텐데 여기 2k 나오니까 2k 빼기 4k 그럼 마이너스 2k 이렇게 나오겠죠. 자, 상수항은 여기 2의 제곱 4 나오는데 그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2로 나눠주면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 이렇게 인수해야 됩니다. k 값이 2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근데 k가 2일까 마이너스 1일까 둘 중에 하나이겠다라는 거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우선 두 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k가 지금 개수와 상수로 들어있거든요. 두 근을 갖기 위해서는 뭐예요?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서로 다른 두 근일 겁니다. 왜냐면 사인, 코사인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4분의 파이일 때 같을 수가 있네요. 죄송해요. 여기 4분의 파이 들어갈 수 있네. 그럼 사인, 코사인 같을 수 있네요. 그래서 중복된 두 근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등호까지 들어가겠네요.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보자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k값이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k제곱에서 4k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3k제곱이고요. 자, 이창 4k에서요. 4k 소거하면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자, 2의 제곱 4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 넘어가 보면 k제곱 3k제곱 넘어가 3도 넘어가 보면 k제곱이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여야 되는데 자, k가 2면 2의 제곱 4 같은 경우는 이 범위를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옳지 않고요.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제곱하면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맞겠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k 값이 나온 거예요. 그거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요 조건이요. 두 개요. 자, 사인하고요. 코사인의 지금 합이 나오기를 k에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인 코사인의 곱이요. k에다 마이너스 1 넣어 보시면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곱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를 보자면 우리가 첫 번째 지금 뭐냐, 사인이 0이라고 해보죠. 자, 사인 지금 세타, 사인 세타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코사인 세타는요, 합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요. 또는 두 번째 상황은 코사인이 0인 거, 코사인 세타가 0이면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을 만족해야 되겠죠. 좋아요. 자, 이걸 만족할 때 우리가 세타를 찾아봐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사인 세타가 0이면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인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때는 세타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바로 파이에 해당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인 거 찾아보시면 바로 세타가 2분의 3파이가 되겠고요. 그때 2분의 3파일 때 코사인도 0이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파이하고요. 또 하나 2분의 3파이하고 이렇게 두 개 나오고요. 그 합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파이하고 2분의 3파이 더하면 2분의 5파이. 이게 바로 정답이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2차 방정식의 두근 그랬으니까 근각에서 한계 합과 곱을 통해서 우리는 합곱에 관련된 변형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잘 정리해 보세요. 자, 그다음 이어서 2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까다로운 서술형 문항이 되겠는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주어지기를 x제곱 마이너스 6x 사인 세타 더하기 1은 0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6 사인 세타가 x, 즉 1차항의 개수입니다. 자, 또 하나의 4차 방정식이 주어지기를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돼 있는 2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인데 이게 지금 공통근을 가질 때라는 겁니다. 자, 그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거죠. 자, 단 세타는요 0보다는, 자 다시요, 정정, 세타는 파이보다는 크네요.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 파이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자, 지금 제 3, 4분면 각이죠. 그 다음에 제 3, 4분면에선 탄젠트만 양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 값은 음수겠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고등수학 상에서 많이 봤던 이제 공통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통근을 갖는다는 것은 이 2차 방정식 근 그리고 또 4차 방정식 근 중에 뭔가 두 식 다 만족하는 x값, 즉 공통인 x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x가 무엇일까라는 건데 구할 수는 없어. 위의 식은 왜 사인 세타가 뭔지 모르는데 풀이할 수는 없죠. 근데 아래는 지금 개수가 다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요 방정식 근은 뭐가 되는지 요 4차 방정식 근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는데 4차 방식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적당한 수 대입해서 0 되는 거 없죠. 우리가 고등수 상에서 배웠지만 이렇게 개수가 대칭꼴인 거 보시면 2, 2, 1, 1 이렇게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식은 풀이가 따로 있었죠. 자, 흔히 우리가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그 유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x제곱으로 양변을 묶어줍니다 라는 거였어. 뭐 양변 아니고 좌변을 x제곱 묶는 거였죠.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에 x분의 2 그다음에 x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괄호 안에 있는 걸요. 이제 차수 같은 거. 요 2차, 그 요 분모 2차인 거 이렇게 둘둘 묶어 주는 거였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개 향, 요렇게 두 개 향을 묶어 줘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x제곱 그리고 x제곱분의 1은요. 요렇게 두 개 항은 쌤 별형식 써보자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 얼마를 빼야 돼요? 2를 빼면 똑같죠. 그쵸?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게 요렇게 두 개 항에 대한 변형식인데 요 마이너스 1까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그거 같이 계산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 쓸게요. 요렇게요. 자, 그다음에 요렇게 두 개의 항은 2로 묶어주면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됐죠? 요렇게 됩니다. x 제곱까지.
자, 그럼 이 괄호를 하나의 문자로 보면 2창, 1창, 상수항 이렇게 되겠죠. 자,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해서 2 되는 거는 2라고 지금 3에다가 이쪽에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괄호 빼기 1, 괄호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에다가 2를 뺀 거, 또 x 더하기 x분의 1에 3을 더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 앞에 x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고요. 자, x제곱은 x 두 번 곱하는 거니까 x 하나는 여기다가 곱할 거고 x 하나는 여기다 곱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x하고 이렇게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되고요. 또 하나 x제곱 3x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요 4차를 이제 인수분해 해본 거고요. 그러면 자, 요 4차 방정식 근이라는 거는 요 앞에 있는 2차식이 0이 되던가 또는 자, 요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이 0이 될 때 그 x들을 근으로 갖겠죠. 좋아요. 뭐 간단히 보면 여긴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허근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두 실근이 나오겠죠. 그쵸? 자, 어쨌거나 x 값들이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오는 4차 방식 근인데 그게 요 2차 방식과 공통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케이스를 통해서 자, 요 둘이 바로 공통근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공통인근을 설정해서 푸는 거였습니다. 고등학상에서 공통근을 우리가 보통 알파라고 설정해 본다면 이 알파라는 거는 이 등식도 만족하고 이 등식도 만족하는 x값이니까 자, 요렇게 6 사인 세타를 먼저 쓸게요. 요렇게 그다음 곱하기 알파입니다. 요 곱하기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요 알파에 관한 이식도 만족하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은 0이다. 이걸 둘 다 만족하는 알파가 존재한다 라고 가정하고 그때 코사인 세타는 무엇일까? 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알파에 관한 2차식 있을 때 우리가 고등사 상에서 풀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요. 빼는 가간법을 이용해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요 등식 두 개 다 만족하는 상황이니까 양변을 빼도 만족해야죠. 자, 요 두 식을 뺄게요. 그럼 알파 제곱 소거되고요. 자, 여기서 빼면 1 마이너스 6 사인 세타. 그다음에 알파다 1 빼기 0이고 이렇게 되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두 등식을 만족한다면 이 두 등식을 뺀 아래에 있는 등식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백골이니까 셈의 밑줄근 1-6 사인이 0이거나 또는 알파가 0이거나 해야 되는데 알파가 0일 수는 없어요. 알파가 0이면 요 위에다 알파 0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는데 알파 0 넣어보세요. 등식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알파는 지금 0이 아닌 거는 충분히 센스 있게 0 넣어보면 등식 성립 안 하니까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긴 해야 되는데 알파가 0이 아니면 이 앞에 게 0이 되는구나. 아, 1 마이너스 6 사인이 0이니까 사인 세타가 뭐구나? 6분의 1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세타가 몇 선면이냐면 제3선면. 제3선면에서 사인 세타는 뭡니까? 음수여야 되겠죠? 근데 양수 나왔으니까 아, 조건에 맞지 않는구나 라는 거. 그럼 두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 보면 이 두 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즉 알파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6 사인 세타 곱하기 알파. 자, 요 등식도 만족하고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1은 0이다. 이것도 만족하는 두 등식 모두 만족할 때 그때 알파가 존재한다는 거죠. 공통근. 자, 그럼 두식 역시나 빼보겠습니다. 빼보면 어떻게 되냐? 자, 아래식에서 위에식 뺄게요. 그러면 3에서 6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1에서 1 빼니까 0 이렇게 될 거야. 역시나 알파에 0 넣어보시면 성립 안 하니까 알파는 절대 0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게 0이려면 알파가 0이 아니면 앞에 게 0이어야죠. 그래서 3 더하기 6 사인 세타가 0이어야 되겠고 풀어보면 이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나 앞서서 얘기했듯이 제 3선매니까 사인 세타 음수인 거 맞거든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게 우리가 구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정작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바로 코사인 세타였죠. 그래서 요 코사인 세타 마무리 좀 해보죠. 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거. 그러면 코사인 제곱은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은 자, 1에서요. 마이너스 2분의 제곱 4분의 1을 빼면 4분의 3이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인데 자, 그 중에서 음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니까 루트 4는 2고요. 루트 3 이렇게 돼서
코사인 세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게 바로 정답이다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요. 고등사 상에서 배웠던 우리가 공통근 관련된 문제 알파라고 설정한 후에 이 알파에 관한 식 연립방정식 통해서 이렇게 가간법으로 풀이하는 과정 공사 상에서 공통근 유형으로 배웠던 건데 그 와중에 요 상방방정식 풀이에 대한 조건 요 파란색 풀이도 한번 오랜만에 볼 거예요. 그쵸? 공사 상에서 보고 오랫동안 안 봤던 유형일 테니까 다시 한번 자,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계수 자체에 고동사 상에서 배운 거에 통합형을 결합시킬 거면 계수 쪽에다가 상학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걸 넣어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학함수의 관계식들 있죠? 그 공식을 또 잘 정리할 수 있는지까지 이렇게 결합형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고동사 상 내용들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잊지 않게끔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바로 23번부터 이어지는 상학함수의 각의 변환 관련된 거. 그래서 뭐 보각 공식, 여각 공식, 응각 공식 이런 거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쉽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함께 또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함께 공부하도록 해요.